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도덕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잘 잡지 못하겠는데 우리 교과목 중에서 어떤 때는 도덕, 어떤 때는 윤리, 어떤 때는 바른 생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교과목인데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 그리고 윤리, 도덕 이렇게 중고등학교 갈수록 똑같은 교과목인데 명칭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도덕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개념을 저는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매사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인간이다 라고 등식화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서 교사가 되었을 때 교사의 도덕성, 그 가치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잡고 설정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냥 넘겨도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행동이 조금 튀었다 그러면 교사가 저러면 쓰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상상할 필요도 없겠죠. 만취한 사람들이 전보상 때에 소별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완전히 만취해서 휘청휘청 거리다가 길거리에 노상 방류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교사들이 만취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고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그것이 잡혔다고 한다면 아마 동영상으로 당장 유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술 먹고 쓰러져서 또는 길바닥에 노상 방류를 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교사였다고 한다면 아마 수십만 건이 아마 네티즌에 악플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교사가 저럴 수가. 여러분 볼까요? 일반인들이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교사가 노상방뇨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이죠.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그 교사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한다면 무슨 소리야. 나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때는 매우 충실하게 학생들 앞에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만 이제 교단을 떠나서 완전히 사직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나의 사사로운 이러한 일까지도 교육 현장과 접목시켜 간다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내가 8시에 출근해서 5시 학교에서 학생들과 근무할 때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활을 하라는 것은 난 숨막혀 살 수가 없어. 나도 일반인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길바닥에 내가 오줌 누를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 돼 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이제 교사의 전문직관 있죠. 성직관 또 노동직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직관을 강요한다면 교사는 영원히 도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사이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항상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까지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왜? 성직자처럼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사고체계를 누구의 강요를 받지 않고 지금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성스러운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노상방뇨 이야기는 글쎄요, 전문직관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노동직관 쪽으로 봐야 될까요? 나는 내가 교직에 있는 동안 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노라. 그렇지만 그 교단을 벗어난 일반인으로서의 삶은 존중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기준 참 애매합니다. 이번에 완전히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서울교육감이죠. 뇌물 수수 관계로 지금 연루돼서 아직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리베이트 관계된 문제로 뇌물을 주고받았다. 뭐 그것도 비도덕적이죠. 그런데 교육자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반응이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실제로 뇌물의 차원이냐 아니면 동정의 차원이고 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공직자 그중에서도 교단에 서야 할 선생님 차원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수준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교사의 도덕성, 즉 바른 생활입니다. 일반인들은 그 정도 선에서 행동을 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교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준은 또 그와 같은 사고 체계는 우리는 학생 앞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인 맞습니다. 시민 맞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교사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예는 실제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접대부들 아시죠?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부인 몸을 파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창녀입니다. 근데 그네들 분명히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파는 그 행위는 공급자로서의 상품으로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로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이것은 제가 어느 소설에서 본 것인데요. 몸은 팔아도 절대로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뇌 구조 속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는 끝까지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상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사들 학생 앞에 서 있을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창녀도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다 팔아도 이것은 이제 직업 여성으로서 그러나 마지막 내가 이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입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것은 내 정신적 가치는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를 본다면 교사로서의 도덕성도 어느 정도 기준이 설 것 같아요. 나는 학생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절대로 나의 정신적 가치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선다면 일반인으로서 나도 생활하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정신적 가치가 똑같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사는 노동직관도 좋습니다. 나 노동자야. 나 똑같은 직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발설을 자유자재로 외친다 하더라도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은 학생 앞에 언제든지 서 있을 숭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직관도 좋고 전문직관도 다 좋은데 그렇다고 성직관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으로서 삶을 향유할 수도 있는데 대원칙만은 지켜준다면 밖에서 교사의 도덕성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었는데 교사 도덕적 가치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숭고한 성직관까지 강요되는 사회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것은 교사의 양심과 가치에 따라서 올바른 가치 기준을 설정한다면 밖에서 그렇게 비난받는 일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덕적 가치 매우 숭고합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매우 매력적인 직업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사가 되어서 도덕적 가치도 지니고 또 일반인들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것까지 함께 갔되 늘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삶을 사신다면 교사는 성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